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GS25시, GS 더 프레시 등을 보유하고 있는 GS 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설립일자를 보면은 1971년도 2월 13일에 금성전공 주식회사로 설립된 회사로 2005년도 3월 2일에 최종적으로 GS 리테일로 상호 변경을 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소매 유통업인데 그 안에 편의점 GS25시, 슈퍼마켓인 GS 더 프레시, 그리고 파르나스 호텔, 헬스앤뷰티의 라라블라, 왓슨스 코리아를 2017년도에 지분 50% 이상을 매입해서 종속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매 유통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GS 네트윅스를 출범했고 소비 형태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GS 홈쇼핑과 지난 7월 1일에 합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권 상장은 2011년도 12월 23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사는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볼게요. 소매 유통업에는 GS25시, GS슈퍼, GS샵, 헬스앤뷰티 스토어랑 파르나스 호텔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편의점을 보면은 GS25시로 대표되고 있는데 한강 등에 놀러가 보시면은 그런 특수상권의 대부분의 편의점이 GS25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편의점은 다각화된 소비 계층 및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슈퍼마켓으로 대표되는 GS 더 프레시는 대형 할인점의 중견 규모로 신규 출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점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소용량, 편의성, 식품 전문성 등 MD 역량을 차별화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인수했던 GS샵은 모바일 미디어의 급속한 성장 이후에 TV 시청률이 하락한 것 때문에 TV 쇼핑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앤 뷰티 사업을 보면은 라라블라로 대표가 되는데요. 뷰티, 헬스, 퍼스널 케어, 건강식품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 유통 업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편의점이 출점 제한, 즉 편의점 간의 거리가 너무나 빽빽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서 정부가 편의점 출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최근에 3년 연장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편의점에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편의점이 본인이 만약에 GS25를 운영하고 있다가 CU라는 새로운 편의점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 계약을 다시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경쟁 업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CU가 전체의 점포 매수 장으로 보면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 1년 뒤에는 만약에 GS25나 세븐일레븐에서 엄청난 다른 점포들을 흡수한다면 이 등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 기준을 2020년도 말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가져온 이유는 GS 리테일이 최근 GS 홈쇼핑을 합병함에 따라서 홈쇼핑은 소멸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식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주의 경우에는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 2억 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억 9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523만 주 정도가 되는데 감자 및 기타 사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기 주식수는 250만 주 정도가 되어서 전체 주식수 대비 2.43%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실제 0.14%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CU로 대표되는 BGF 리테일도 0.12%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GS 외 특수관계 1인이 57.90%로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26%, 자사주가 2.43%, 나머지 기타가 32.41%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및 추이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GS 리테일이 전체 매출의 75.8%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고, GS 더 프레시로 대표되는 슈퍼마켓은 13%, 그 다음에 홈쇼핑으로 대표되는 GS 리테일은 4.1%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2.1%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S 리테일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을 매출액 측면 그리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대표되는 CV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15% 비중을 가져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실제 전체 영업이익이 2,527억 원인데, 그 중에 실제 슈퍼마켓에서는 316억 원,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2,292억 원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이익이 꽤나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전체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2.8%인데, 편의점이 3.3, 슈퍼마켓이 2.5, 홈쇼핑이 3.5로 실제 이 회사, 즉 GS 리테일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것은 홈쇼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종업원 급여, 그리고 외주 용역비,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데요. 전체 비중의 15%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동비의 성격으로 보여지는 상품 매입이 전체 비용의 76%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 쌀과 깐양파, 단무지, 그리고 깻잎 같은 경우에는 49기, 즉 2019년도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2021년도 3분기에는 가동률이 보시면은 50%대에서 최저 40%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에 비해서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간편 조리식이 93.2%로 코로나 효과로 간편 조리식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높은 가동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차 정보입니다. GS 리테일의 총 주식수 대비 대차잔고 주수는 0.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좌측 상단의 K거 기준으로 최근 5년치의 자본금과 자본, 부채와 자산의 증감률을 나타냈는데요. 자본금은 0%, 자본은 3%씩 성장을 할 때 부채는 14%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GS 홈쇼핑을 흡수합병한 것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 자산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금은 770억 원일 때 실제 부채는 4조 5천억 원이 되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2조 3천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의 비중이 실제 자본에 비해서 2배가량이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20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을 때에는 나중에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영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에는 2.9%였다가 최근 TTM 기준으로는 그보다 낮아진 2.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매출액은 매년 4%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제 영업이익률은 20%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은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간다는 점은 회사가 하는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율인데요. 다행히 매출채권 비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은 4%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그보다는 조금 높은 4.8%씩 성장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매출 채권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재고 소진이 조금씩은 빨라지는 추세를 최근 3년 동안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보다는 재고자산의 추이가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회전율을 빨리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회전율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봤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점차 상승한 추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은 조금씩 하락하다가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비슷한 26%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형 자산도 점차 하락하다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1.5%와 1.3%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형자산의 비중과 무형자산의 비중이 모두 상승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GS 홈쇼핑의 합병으로 인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2020년도까지 4%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0%, 무형자산은 마이너스 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3.8%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3.3%씩 성장을 해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매년 6.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제 매년 7.1%씩 성장을 해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0.7%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그보다 높은 20.1%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TTM 기준으로 즉 GS 홈쇼핑을 매수한 것에 따른 비경상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높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20.1%의 성장률은 이 다음 해 2022년도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일회성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는 주당 1,1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다시 2017년도에 600원으로 시작해서 650원, 750원, 900원으로 최근 4년 동안으로 봤을 때에는 성장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당 성향을 살펴보면은 거의 4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벌어들인 돈의 40%가량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1.79%인데 2020년도 기준 GS 리테일의 배당 수익률은 2.61%로 국고채 3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는 단기 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 이 회사의 영업의 질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년도까지는 단 한 해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이 GS 리테일의 단기 순이익은 2020년도 1,545억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에 실제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천억 원으로 실제 발표한 단기 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2016년부터 20년도까지는 영업의 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GS 홈쇼핑을 매수, 합병함에 따라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추이로만 살펴봤을 때 19년도와 20년도 최근 4분기를 보면은 하락 추세에 있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7%씩 성장할 때 단기 순이익은 20%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단기 순이익이 20%나 성장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GS 홈쇼핑 합병에 따른 이런 좀 부풀려진 숫자 때문에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의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10%씩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9년도부터 20년도 그리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캐펙스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캐펙스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 증가폭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잉여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한 이유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하락 추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캐펙스는 매년 마이너스 1%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주가 또한 마이너스 10%씩 역성장한 것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매년 20%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 추세는 2016년도에서 이 TTM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지, 실제 최근 3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잉여 현금 흐름 또한 감소 추세로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주가 차트인데요. GS 리테일은 현재 주당 34,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최고점은 주당 57,900원, 최저점은 주당 25,1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GS 리테일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GS 리테일을 최근 5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실제 GS 리테일의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ROIC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4.58%였던 ROIC가 19년도에는 5.65%, 2020년도에는 7.16%로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3,165억 원으로, 실제 이 회사를 다 정리하고 처분했을 때 주주에게 남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3,165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X축은 유보금으로 Y축은 ROIC로 하는 이 사분면으로 봤을 때 GS 리테일은 이 A사분면과 B사분면 중간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34,400원일 때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적정 주가가 17,000원,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7.4%의 ROE가 발생돼서 적정 주가가 102,000원이 나오는데, 이 주가는 무시해도 될 이유가 바로 비경상 수익, GS 홈쇼핑 합병으로 인해서 이 유형자산의 재평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이 아닌 것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적정 주가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상의 ROE인 37.4%는 일회성, 단발성의 ROE이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022년도 예상이 12.1%인데 적정 주가는 33,000원대가 나와서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기준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GS 리테일인데요. 배당 성향의 성장성은 보이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GS 홈쇼핑과의 합병을 통해서 커머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익성을 보면은 최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지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잉여 현금 흐름은 3년째 우하향이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기말 현금성 자산은 368억 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3,165억 원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종합 의견입니다. 성장성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하지만 커머스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GS 리테일의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